그 김건희가 외교부 장관 공간에 들어갈 때 강아지를 안고 들어가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인, 아니 외교부 장관 부인 나가달라고 했다 이 이야기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인수위 쪽에서 고소할 거야 이렇게 됐는데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잘못 보도된 것이죠. 김건희하고 외교부 장관 부인과 마주쳤다는 아니고 김건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가달라고 하니까 나갔을 거고 서로 마주친 적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우상호 의원은 확실하게 자기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CCTV 까봐라. 김건희가 강아지 안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리고 바깥 마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외교부 장관 부인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건 100%입니다. 네. 그렇죠. 없는 일을 꾸며내서 굳이 그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말릴 정도의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보통 정치인이. 확실한 정보에 일종의 단독 때린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그쵸.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무라는 것이 공적인 공문 하나를 보내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얘기하고 또 공적인 업무를 보러 가는 거면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집을 지키고 있던 외교부 장관 부인이 있는 상황.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니 이런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관저 쇼핑했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 쓰려다가 너무 낡아서라고 턴을 하면서 뭐 김건희가 먼저 가서 봤네 아니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인수위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지정한 뒤에 김건희 여사가 갔다 그러는데요. 나는 이걸 탄핵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외교부 장관 공간은 엄연히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파티하기 좋은 곳을 골랐다. 물론 난 그 말은 믿지는 않아요. 파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가서 인수위가 찜을 해, 지들 그 해명이라고 치더라도 인수위가 찜을 하고 김건희가 가서 마음에 들어요 하는 그 과정 자체도 탄핵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대안 없이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청와대 관저라고 하는 살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마음대로 외교부 장관을 박진이 이제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 되면 쫓아내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외교는 어디서 해? 그런 공간을 어디서 찾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하는 과정에서 강아지 안고 와서 외교부 장관 부인은 좀 나가달라고 해요.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아우. 이런 짓거리 했다는 건 정말 치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점령군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어느 장관이 취임을 했을 때 미리 장관 부인이나 뭐 관사가 나오는 공무원들 가서 둘러보고 나는 여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바꿔달라 이런 경우가 있나요? 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게 어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 집 사는 거 나 어디서 살지? 에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집 고르러 가는 이런 상황이 들어서 정말 이게 공적인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육참 공간에 비가 새면 거기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들 그 명이 괜찮겠습니까? 그거 참 내놓는 그것도 변명도 말이 안 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놓는 네. 변명부터 다 엉터리고요. 그때 그 책정된 예산이 25억이었어요. 네. 집 하나 짓겠어요. 리모델링이 25억이야.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론이 지금 장관 청문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왜 국회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CCTV에 분명히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하기 전에 그냥 공개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국회에서 좀 CCTV 공개해달라고 좀 뭔가 요구를 해서 공개하면은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부분 못 하고 있어서 참 이게 답답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 CCTV 논란을 떠나서 어찌됐든 그래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를 가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지들이 어디서 먹고 자고 할지에 대해서도 지들 마음대로 너 나가 여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와 이거 뭐 우리가 정말 국가를 맡기는 대통령을 뽑은 것인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대통령 놀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막상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취임하자마자부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저기 용산 집무실 출퇴근하는데 미국 땅을 써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민심이 있는 건 순간적으로 지금 이미 이렇거든요. 그렇죠. 당선자는 민심을 얻고 시작하는 건데 음. 민심 얻고 아 저거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같은 감정이 음. 윤석열은 알아야 돼요. 전 국민 중에 윤석열 안 찍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찍은 사람들 지지도 못 얻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이 눈 뜨고 감시를 해야 그리고 국회의장을 잘 뽑아야 탄핵도 가능하다. 너무 워터멜론. 워터멜론요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민대가 정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대가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국민대가 첫 번째 시간을 끌다가 지금 불복하고 김건희 지키게 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교육부가 김건희 학력 경력 기재가 사실과 다르니까 니들이 조치해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게 1월 25일이에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던 게 1월 25일인데 그 부합하는 조치란 게 뭐냐면은 교수 경력을 삭제하는 겁니다. 학교 규정에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해야 돼요. 교수 경력이 삭제되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국민대가 알고 봤더니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육부한테 잘 밉보일까봐 왜냐면 교육부한테 밉보이면 이런 사학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산도 안 내려갈 수 있고 조용히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행정심판 청구하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1년 걸린대. 사실 뭐 1년이 걸릴지 뭐 얼마나 걸릴지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국민대가 교육부로부터 김건희의 허위 이력이 발견됐으니까 교수로 임용된 걸 취소해라 이런 것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대가 그러면 윤석열이나 김건희랑 아무런 상의 없이 했을까? 최소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이런 통지가 왔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묻거나 상의하거나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통지는 했을 것 같고 그쪽 반응이 예를 들면 나 그렇지 않은데 교육부가 왜 그랬을까? 이 정도 반응 이상 나왔으니까 국민대가 협의를 했거나 최소한 알아서 기는 좀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사실은 국민대가 논문도 관련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이래서 국민대를 좀 뭐 보니까 국민의힘대로 바꾸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해서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이력 김건희를 교육부 감사에 불복을 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이력이 허위면 그렇죠. 여기서 강사나 이런 거 했던 건 취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국민대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놀랍게도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그렇죠. 수억 원어치를 샀던 것까지 연계를 지으면 국민대는 김건희한테 뭔가 책이 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허위 이력을 내밀어도 교수 경력을 삭제를 못 시켜. 첫 번째. 이거고. 어쨌건 교육부나 이런 데서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앞으로 허위 이력이 발견되면 국민대뿐만 아니라 어디도 그것을 징계를 해야 되는 교육부가 교수 채용 시 실제 학력, 경력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5월 4일 날 입법 예고까지 합니다. 김건희 방지법이에요. 근데 국민대는 교수 임용 자체를 취소를 못해. 이 정도 사안이면 지금 국민대 뭐 그 왜 학생들 그리고 구성원들. 구성원들 뭐 교직원들 교수들 다 들고 일어나야 될 사안 아닙니까? 학교 먹칠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다 가만히 보고 있는 상태가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멤버 유지 적혀있던 그 논문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국민대 스스로 교육의 어떤 가치를 다 훼손시키는 이런 불명예를 안겠다라는 건데 누구 때문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 하나 그 부인 하나 제대로 그냥 건사하자고 모든 그 국민대 진짜 학생들 졸업생들 다 명예 먹칠하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국민대가 허위 이력만 갖고 이런 거고요.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고 지금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고, 그냥 참. 기본적으로 국민대라고 하는 거 공간이 지금 김건희를 위한 사유화돼 사유화 있어요.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공적인 어떤 처분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되게 웃긴 게 보통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혹은 그 단체가 그 처분으로 인해서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일단 이걸 막아주세요. 내가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김건희의 이 교수 경력 삭제하는 게 국민대가 학생을 가리키거나 혹은 국민대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전 모르겠어요. 이 행정심판을 왜 거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정말로 야 어떤 책이 잡혀 있다든가 약점 아니면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김건희를 얼마나 빨아주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장관들 청문회 논란 붙여가지고 별로 이슈가 안 됐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명백하게 허위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받아들여서 행정심판 청구하고 지금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표절이지만 표절이라고 발표를 못하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했습니다만 국민대가 불이익 받을까봐 찍소리 못하는 거야.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정치 잘할 거면 빨리 발표해라. 부인은 부인이고 그런 것들이 김건희가 나는 우리 검사라길래 무서운 줄만 알았습니다 같은 개소리 할 때 이런 그런 김건희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스커트가 5만 원짜리 같은 언론 플레이어가 잡아졌고 또 김건희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의 지금 경찰에서 중징계 얼마나 중징계냐면 경찰이 가장 중징계 중에 하나가 강등이에요. 계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재판에서는 선고유예 됐거든요. 근데 경찰 내에서는 이미 알아서 깁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경찰이 그 담당 경찰이 소위 말하면 내사 보고서 내사했던 보고서를 유출해 가지고 언론이 뉴스타파 같은 데서 이걸 보도를 하잖아요. 요거를 법에서는 선고유예가 됐는데 유죄가 안 나온 상황이죠. 공익 때문에 선고유예한다. 다만 공무원의 행동 강령 위반 같은 걸로 지금 선고유예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경찰은 이미 강등을 시켜버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이게 정의로운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회를 바로잡겠다라는 거. 그 정의로운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은 못할지언정 중징계 강등이 뭐냐고요. 이제 그 옛날에 독립운동한 사람들 자식이 3대째 다 망하게 막 친일한 사람들 3대가 다 잘 사던 지금 그거에서 한 발짝도 더 못 나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당시에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 내사 보고서를 유추한 경찰관이 이렇게 징계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탄핵 검찰의 탄핵 사유도 하지만 검찰의 권한을 나눠야 된다. 검찰도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경찰관이 공익 제보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면서 정말로 왜 이 사람이 김건희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여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한 부분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관심 가지고 보아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경찰이 어떠한 범죄 혐의를 유출시켜 가지고 그 범죄를 도주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것도 없고. 얼굴 뻔히 봐도 알 수 있는 얼굴을 해외 도피로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그러면은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자기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위에서 계속 탄압을 하고 조사를 못하게 하고 하니까 공익제보 신고를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내부 정보 유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내년 1월 달까지가 김건희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일 거예요. 10년. 2013년에 이런 건 뭐가 있냐면은 검찰과 관련된 것들이 다 덮이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사를 하고 이거를 검찰에 올려봐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안 해. 내사만 한 거야.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김건희가 자금을 댔고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한 명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그게
이제 내사 보고서 이 내사 보고서의 핵심인데 이것 때문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구나라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인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정권이 사실상 바뀌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등을 시켜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입막음입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직급은 심각한 경감에서 거예요. 경위로. 네. 참 영화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빨리 정권을 되찾아와서 이런 분들 오히려 포상을 해야죠. 20만 갑시다. 네. 아니 2년만 2년만 가자고 갑시다. 2년만. 2년만 갑시다. 자, 이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기니까 김건희가 경찰 견을 처 만지고 있고 지 강아지 산책하는데 경찰 개라고. 러브레터 사과할 때 자기 안 나타난다면서요. 본인 그게 조용히 있겠다면서요. 그게 식은 날이었을까요? 경찰견을 만지면서 그러니까 아, 니들은 나의 애완견이야. 자기 애완견한테 알아서 다 해줘 이런 거였을까요? 개쫓기 경찰 개쫓기 입히고. 야 건방지게 5년짜리가 씨발 진짜 5년짜리가 될지 2년짜리가 될지 모르는데 건방지게 진짜로요.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윤석열이 검찰 출신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 만들 거야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겁먹으면 검찰공화국 되는 거고 아이고 저 모질이들 저 MCN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계속 감시하고 계속 욕하고 계속 대들고 왜 못하냐고 우리 방송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경찰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 모질이 하는 거 보면 오래 못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아이고 이거 지금 정권이 시작되는 초기인데 조금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나 이런 좀 갈림길에 놓여 있을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김건희 건은 그래요. 이런 게 켜켜이 쌓이는데 어떻게 정권을 5년 동안 하겠어요.